잠깐만요. 이건 꼭 얘기합시다. 윤주영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뭐 앞서 질문에 이제 뭐 동일한 또 내용들이 네, 반복될 수도 네. 있겠지만 현재 부천시가 내놓은 여러 가지 세금 확보 방안들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지 좀 그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꼭 짚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근데 사실 뭐 이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오정동이나 내동이나 이런 쪽에 관내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그렇죠. 또는 네. 지금 현재 뭐 이런 시장 상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그 개인의 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부천시의 그런 지원 시책들에 대한 재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4년 전에 부천시장 민주당 경선에 이제 네. 나갔을 때 제가 얘기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전면적인 기업 지원 시책의 재설계였어요. 예. 그러니까 다수의 이관계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재정 개선 대책, 세입 증대 대책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를 했었고 네.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게 기업 지원 시책이라고 그러죠. 시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때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늘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공무원들 성실합니다. 부천시 공무원 성실해요. 그리고 네. 선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이게 무슨 뭐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책임을 맡은 분들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네. 문제는 의지로만 해결 안 되는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의 실제적인 효과를 일으킬 만한 부분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속된 말로 딴다리만 긁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 의례적인 정책만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케팅이든 뭐든 자금 유치든. 네. 근데 기왕이면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면 도움이 되는 걸 마다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원을 해줄 때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네. 입장에서. 근데 제가 볼 때 뭐 2차 보전 지원금, 소위 얘기하는 대출이자에 대한 차익을 보전하는 거. 네. 대표적인 어떤 기업 지원 시책이라는 게. 그리고 전시회 비용 지원. 부천시청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앞에 부천시 기업들 물품도 갖다 놓고 전시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해외 전시회 비용들 같은 거 지원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기억하는 기업 지원 시책의 다예요. 다. 네. 그리고 뭐 R&D 비용 같은 거 조금 지원해주고 보조금 지급해주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쓰는 돈에 비해서 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의 인력이나 볼륨에 비해서 효과는 그닥 크지 않다. 있을 때 시청에 근무할 때 감사라는 좀 딱딱한 기능을 이용하긴 했지만 네. 만화 산업이든 일반적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민간 그 기업 산업이든 지원 금액이 타당하게 가는지를 많이 봤어요. 네. 공평하게 가는지, 특정 사람들만 수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닌지. 일단 기본적으로 기왕 지원되고 있는 것들은 공평하게 네.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가야 된다. 동일한 사람이 회사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받아가고 누구랑 가깝다는 이유로 받아가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거를 나름의 감사 기법을 가지고 많이 점검을 해서 뭐 큰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변화를 많이 요청을 드렸고 많은 게 수용되기도 했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투명하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 감시의 기능을 행사하는 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가서 형식적인 감사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정말 이 돈이 제대로 민간 기업, 특히 부천의 기업들한테 소중한 단비가 되고 있느냐. 예산은 책정 없는 돈에 그 재정 모자라는데 세워가지고 예산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데 제대로 나가고 있느냐.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있느냐. 효과를 갖다가 보고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정말.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획기적인 기업 지원 시책 없겠느냐. 부천시에 소지하는 기업들의 업종별 매출이나 이익 알고 네. 있느냐. 업종별 채무 비율 알고 있느냐. 기업 규모별로 어떤 문제들이 필요한지 알고 재무 구조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느냐.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업종별로 규모별로 파악하고 있느냐. 네. 그 파악에 기초해가지고 필요한 정책들을 그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자금 관리할 때 뭐 필요한 게 뭔지,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뭐 채무를 빌릴 때 어떤 게 필요한지, 보증서 같은 거 끊는, 물론 그런 지원 제도도 있긴 해요. 네. 진짜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기능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업종별, 규모별 등등의
또 미래 지식산업도 있는 거고 전통적인 제조업도 있는 거고 도소매업도 있는 거고 네네.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 알맞는 시책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걸 검증이나 해봤느냐. 여러 가지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정치적인 풍향에 흔들리지 말고 네. 거기서 좀 획기적인 시책들을 발굴해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오래 유지할 만한 제도로 만들어서 네. 뭐 시장 바뀌고 국회의원 바뀌고 국장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게 없어지 일몰되고 이런 시책 말고 장기적으로 갈 만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네. 부천의 표본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그때 하고 싶었죠. 그걸 하려고 했었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누군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원 시책의 변화가 오고 실제 예산만큼의 효과도 보고 기업들이 부천에서 기업할 만하다 이런 거지 말로만 기업 지원 시책 강화하겠다 등등등 뭐 얘기한들 기업가들은 물류 비용 아끼기 위해서 네. 내가 산업시설 뭐 어떤 조례 등에 의해 가지고 세제 지원 많이 받는데 또 근로자들이 거주하기 편한 도시 이런 데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부천의 기업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인구 감소가 기업의 어떤 이탈하고도 연관되는 문제라고.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꼭 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네. 뭐 말씀 중에 참 좋았던 게 그 절대로 정치인의 임기나 이런 것들에 연동되지 않은 좀 이제 변하지 않을 만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은 정말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비단 세입 증대 측면뿐만 아니고 세출 네. 뭐 어떤 절감이나 효율화하고 다 연동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뭐 숫자나 재정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너무 좀 이제 드라이해질 수 있고 네네네. 현실의 반영폭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우리 모든 얘기의 화두는 뭡니까? 재정위기도시 부천이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다른 것보다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 접근하는 건데 정치인의 임기가 시장 국회의원 4년이잖아요. 재선하면 8년. 네. 뭐 국회의원은 3선 이상 할 수도 있고 시장은 길게 하면 12년. 네. 그리고 만약에 더 하고 싶으면 한 번 쉬었다 나오셔야 되는 뭐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되게 흐르는 세입이든 세출이든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 임기 내에서만 바라보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얘기를 못했지만 재정 현금 흐름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입이나 세출이나 결국은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그래서 단체장이 자기가 스스로 뭐 이렇게 자기 치적만 바라본다는 평가를 받는 걸 좋아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네. 기왕이면 미래적인 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잘 몰라. 미안한 얘기지만. 네. 아. 네. 네. 미안한 얘기지만 모른다는 게 그분의 잘못은 아닌데 그렇게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갖던 분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걸로 많이 평가를 안 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표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네. 몰라서도 그렇지만 네. 안다 하더라도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가 아니라는 거지. 네. 근데 재정 현금 흐름이라는 건 내 임기가 4년이지만 5년 뒤, 10년 뒤, 심하게는 20년 뒤까지 내다보는 돈에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의 흐름을 잘 이제 관찰하고 분석하고 계획해서 네. 그런 것들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지금의 당신의 정책도 설명해야 되는 거고 내가 왜 공약을 못 지키는지 네. 내가 왜 당신들이 요구하는 걸 못 하는지 네. 그거를 막연하게 못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이런 노력을 하면 네. 이렇게 개선될 거고 그렇게 개선되면 내 임기가 끝나도 다른 시장이 와도 다른 국회의원이 와도 요거는 할 수 있게끔 못을 박아 놓겠다. 네. 이렇게 행정계획이라는 게 일정한 수준의 어떤 말뚝을 박아 놓으면 정말 근원적인 변화가 있지 않나 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재정 현금 흐름도 분석해서 정책 개발도 하고 공개도 하고 동의도 받고 주의도 환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만이 현재의 부천시 재정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거기에 연동되는 게 세원의 확보, 뭐 세입의 증대, 세출의 효율화도 다 그 안에 뭉뚱그려서 들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뭐 같이 연관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사실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십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네. 대해서 의지를 가질 만한 분들이 이제 네. 오래다라기보다 자기의 네. 소신을 충분히 펼칠 만한 기간 동안에 권한을 가지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그 네. 권한을 갖게 되는 동인이나 어떤
방식이 네.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정치가 좀 개혁돼야 되고 개선돼야 되고 네. 투명화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그거는 따로 한번 얘기하시죠. 네. 네.